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른들, 스승님 앞에 예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을 탐구하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이 있고 신뢰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요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초등학생들 꼬시가지고 나쁜 짓 하고. 옛날 같으면 선생님 어른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우리가 가르쳤는데 이 나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요즘 가르칠 수가 없는 아주 비통한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인의 예지신의 근본이 바로 효다 이거죠. 그러니까 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5개를 다 합친 것이 효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효를 하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나쁜 짓 안 해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신용이 있어, 신뢰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효자 만들어 놓으면 효를 가르치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이렇게 했어요. 자연의 생명 중에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의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을 막대의 효요. 인지행 가운데 사람의 행위 가운데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시조선을 누가 건설했나요? 이성계, 이태조께서 약 600년간 우리나라를 세워서 통치했습니다. 세계 역사상에 600년 통치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이태조께서 바로 인이예지신 오상,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것을 건국이념으로 세워서 이것을 서울에 가면 사대문의 이름에다가 다 박아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인이라는 글자가 사대문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동대문. 예, 동대문 가면 동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서울에 가면. 흥인문. 인을 일으키는 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인의가 아닙니까? 돈이문. 돈이문 들어봐. 창경문 옆에 가면 돈이문. 옛날 이것이 서대문을 돈이문이라 했습니다. 물론 불타가지고 옮겨놨죠. 그 다음에 인의 예자 들어가는 대문이 어디죠? 숭례문. 3년 전에 숭례문이 불타가지고 그 현판이 딱 떨어질 때 우리 효하는 사람들은 600년 불타지 않았던 우리 예가 대한민국의 조선의 예가 이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그 다음에 북대문, 북문을 홍지문이라 홍지문. 저 서울에 넘어가면 청와대 뒤산 넘어가면 그 세금정에 가면 홍지문이 옛날에 있었어요. 다 불타고 물론 새로 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가운데 종각 우리가 보신각 종소리 들었죠? 보신각 신을 보배처럼 여기는 각이.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한번 따라했어요. 인의예지신. 이거 우리 조상님들이 사대문에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인간의 도리를 바르게 오늘 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사를 내가 행함에 있어서 이런 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퇴근할 때 그 문을 통과하면서 내가 오늘 인이 예지신 효를 다했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방예의지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600년간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막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동양 철학이 우리 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교의 공자님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효는 하늘의 경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의 행위다. 하늘의 경이라는 것은 아까 상구불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경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법도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지켜야 할 도리가 효다. 그 다음에 지도, 땅의 도다. 또 인간이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바로 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자님은 자활하는 것은 공자님이 이르시되 옛날에 자활 부효덕지보냐 교지소유생이라. 자, 그 한글로 따른 걸 제가 한번 읽을 때 따라 하십시오. 시작. 효는 덕행의 근본이고 교육이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바이다.
이상하지요. 모든 덕의 근본이고 교육, 우리가 잔학계나 지금 교육 때문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교육 때문에 애기도 교육비 때문에 애기도 안 놀라 그러고 교육비 때문에 얼마나 사교육비라든지 공교육비 이것 때문에 그냥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만 하지요. 그래 교육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효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자 지금 교육 가르칠 교자를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가르칠 교자를 우리가 점괘 효변에 칠복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간체자라 해서 다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 자, 교자 우리 중국 글자는 뜻글자요, 표의문자에서 회의문자 두 가지 글자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한자 글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날일자, 다룰자 합쳐가지고 발글명입니다. 밝다는 거. 교육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해보죠. 효도효자 플러스 칠복. 이것이 두 자가 합쳐가 가르칠 교자예요. 이것을 해석하면 효를 회초리로 쳤으라도 가르치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교육의 원래 목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구실을 다 해야 되는데 인이 예신을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 우리 서당에 하면 이런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쳐가면서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칠복자라는 것은 뭐냐면 회초리로 이렇게 치다 뭐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초달하면 이렇게 애들한테 좀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교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효를 가르치면서 먼저 사람 됨됨이 교육을 먼저 하고 그 위에 영어, 수학, 세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이 교육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살짜리부터 영어 학원에 보내가지고 오렌지 뭐 이런 발음을 시킨다든지 어떤 뭐 강남에는 뭐 혀를 잘라서 영어부터 먼저 가르친다 이런 것도 텔레비 신문에서 보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선 2살짜리 3살부터 학원부터 보내가지고 세상 수학 이거부터 먼저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인성교육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전부 어떤 돈, 이기주의적인 이런 데만 혈안이 되고 남을 위하고 이런 일에는 등한히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문제들이 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지덕체 교육을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지덕체 교육.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지적인 수준, 지성을 많이 알아야 면장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더 중요하던 것이 인성교육, 덕성교육, 지덕체. 그래서 아까 우리 효는 덕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효를 가르치면은 덕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교육, 지덕체. 이것이 세계가 온전히 잘 균형 맞게 잘 갖춰져야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모든 부모님들이 그저 우리 아이들 지식교육,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그냥 지식 교육만 하니까 머리는 이렇게 아주 막 과분수가 돼가지고 머리는 이만하고 인성교육 그까짓 게 필요 없어. 뭐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이렇게 부모님도 하기 때문에 이 가슴 따뜻한 가슴은 아주 여윈 가슴. 그 다음에 또 체육 시간에도 뭐 대체로 그냥 영어 수학 보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육도. 그래서 우리의 이 교육 현실, 우리의 자라는 청소년들이 다리도 흔들흔들하고 가슴도 빼짝 말랐고 머리만이 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모든 페스탈로제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덕체 교육을 바르게 해야 옳은 인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사회 교육 당국이 크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효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가. 저는 효학 박사로서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보니까 효는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버이를 사랑과 공경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우리가 효, 뭐 용돈을 드린다, 뭐 존칭어를 선다 이런 게 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또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효의 본질은 어버이를 사랑,
아까 어버이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를 갓난아기 때부터 길러서 사람 되라고 이렇게 키워주셨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부모님 은혜를 좀 갚으려고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불효자는 웁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 공경이라는 현대말로 하면 존중. 좀 존중해야 돼요. 부모님을 존중. 늙으면은 골다공증이라든지 키가 작아지고 아주 가벼워집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님을 이렇게 같이 한번 자면서 보니까 어머님이 내가 어릴 때는 너무 퉁퉁하시고 다리도 굉장히 큰 걸로 굉장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마르시고 이렇게 야위었어요. 그래서 늙으면 다 이렇게 몸이 여위해지는구나. 그렇더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 이것이 공경이고 존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다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회에 나와서 요즘 섬김의 리더십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부모를 섬기듯이 회사를 섬기고 부하를 섬기고 회사 선생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 효에서 나오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한자 여러분 애경진어 사친이라 했어요. 부모님을 섬기되 애경으로 다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해서 효는 애경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랑과 공경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사랑애, 공경경, 섬길사 이 세 자를 합치면 애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애경사. 우리가 효가 뭔지 잘 기억 안 날 때는 애경사. 어디 가면 이런 백화점 이름이 있어요. 애경백화점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면은 애경사. 부모님을 애경사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부모님한테 애경사하는 게 뭐 그렇게 모든 행동의 근본인가? 자, 저는 원리를 이렇게 발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결국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애경사로 섬기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겁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직장에서도 올라가고 나중에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대인관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 그것을 대사라 할까? 대인관계, 대사관계. 인간관계를 잘하고 일관계를 잘하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행복도 어디서 오는가? 모든 우리 행복도 불행하다 하는 것도 결국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하면 엊그제같이 결혼했는데 이렇게 부부가 서로 갈등과 정오가 있으면 참 행복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옳게 그것이 살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섬기듯이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보십시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또 얼마나 애경사해 주겠습니까? 또 결혼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고 자기 부모님을 섬기듯이 아내를 존중해 줘야 돼.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을 가부장제가 좀 많이 옛날 분들은 남아서 부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초 설날 부부가 서로 맞절하는 것이 원래 우리 문화였습니다. 자녀들의 세배를 받기 전에 부부가 당신 정말 1년 동안 수고했어. 앞으로도 1년 동안 더 건강하시기 바라오.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맞절로 사랑과 공경과 섬김을 표시하는 것이 이 부부의 도운 것입니다. 그러고 자녀들한테 세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일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오시는데 공부도 효도하듯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학을 하는데 잘 모르면은 수학을 사랑하십시오. 수학을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야 부하를 사랑해라 그러면 자나깨나 생각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하면서 좀 잘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수학을 존중해 주세요. 수학을 좀 더 내가 한 번 볼 거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다음에 수학을 섬기듯이 하면 수학이 잘 돼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법학과를 저는 졸업했는데 ROTC 통역 장교 시험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를 영어를 계속 그냥 뭐 제가 스스로 입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애경사 하듯이 영어를 그냥 굉장히 사랑하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역 장교 시험이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제가 한미은행에 은행 지점장을 7군데 하고 지금은 계속 또 효를 공부해가지고 효학 박사 1호가 돼서 지금 제 어릴 때 꿈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이 효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영어로 강의를 하고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효정신으로 저는 아주 시골 아주 벽촌에 나무하면서 중학교에 그렇게 다녔어요. 지게지고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애경사로 부모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듯이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니까 직장인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제가 미국 은행도 좀 있었는데 당신은 아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저는 뭐 제가 자랑보다는 부모님을 섬기듯이 회사 일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그분도 You are one of the best employee in the world.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뭐냐? 사람은 사람인자 우리 손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람인자 손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것을 남편, 여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 관계적인 동물이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교우 관계, 친구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고 지금 옷을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하모니, 화합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은 이것을 바로 역사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소셜 애니멀, 히스토릭 애니멀 그러잖아요. 사람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우리는 동물이에요. 요즘 우리가 뭐 애완견도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다 족보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선조가 계셨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보면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야. 친구들과 또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첫 출발이 뭐냐?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맨 먼저 관계를 갖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와이샷을 맺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아무리 해도 이 단추가 맞지를 않습니다. 첫 단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교육이라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교육을 본다는 게 뭡니까? 부모하고 자녀와의 어떤 관계로 자라고 교육을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결혼해도 남남이 만나가지고 금방 틀어지고 요즘 결혼하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도 헤어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왜 서로 안 맞다 이거죠. 맞을 수가 없죠. 남남이만. 그러나 안 맞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부모를 섬기듯이 애경사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애경사로 섬기면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를 배필이라 합니다. 부부. 베타합. 부부를 베타합. 그래서 반쪽이 맞춰가지고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부부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서로 애경서로 도와주는 것이 가정 행복에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그 자녀들이 또 행복해요. 그래서 바로 먼저 부부 간의 이 애경사로서 내가 친정 부모님, 시집 부모님,
대하듯이 남편을 더욱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그렇게 싫어할 분들이 없지 않겠는가. 바로 효는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까 애경사로 가정의 대인관계를 해보십시오. 아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유상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온 가족들이 형제자매 기뻐하죠. 가정이 원만하죠. 화목한 가정이 되죠. 그런 가정에서 좋은 젊은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에 보면 문제 가정에서 문제 청소년이 난다. 이런 학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원만한 화목한 가정. 그다음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 사장님을 우리 아버님 대하듯이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형님 대하듯이 저렇게 하고 또 사장님은 부장님은 밑에 부하를 단순한 하나의 종업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같이 내 손자같이 내 형제자매 조카같이 이렇게 애경사로 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애경사 해보십시오.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우리 학생들이 이 효의 정신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생 천재들 268명을 72년간 인생을 추적한 결과 그 연구 보고서가 3년 전에 나왔죠. 그때 결론이 노후 행복의 열쇠는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 바로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늙어서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고 그림에서 보듯이 이래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거나 관에 담겨져서 마지막으로 그때 자녀들이 와서 불효자는 웁니다. 아무리 원통 절통해도 부모님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놓치면 다시 옵니다. 부모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다시 새 부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단 한 번 가면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가 살면 가정, 직장, 공동체가 화합하고 나라도 산다.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마음 1절 부르시면서 지금까지 못한 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머니 마음 다 아시죠? 시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그분, 부모님. 그분이 천년만년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를 가르치고 길러주시고 또 때로는 결혼까지 시켜주시고 김치까지 담아다 주시고 손자까지 봐주시는 그 노부모님을 우리 5월달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감사하고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 존중해요. 부모님